자, 이제 어법 특강 제3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또 아주 중요한 띄어쓰기입니다. 전체 한글 맞춤법 57항 가운데 41항부터 50항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바로 우리는 지난 시간 1강, 2강을 통해서 한글 맞춤법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총칙을 통해서 소리대로 적는 사례, 즉 표음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그러나 소리대로 적는 것만은 아니었었죠. 그래서 또 형태를 밝혀서 적는 어법에 맞는 표의주의를 또 보완하는 형태를 소리에 관한 것, 어법에 관한 것까지 해서 1항부터 40항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우리 40항의 동방신기 기억하시죠? 기억 디귿, 비읍, 시옷 다음에 나오는 하지는 하가 탈락이 되면서 지만 남게 되는 대표적인 생각지, 넉넉지, 깨끗지, 용납지 같은 것도 있었고요. 또는 생각다 못해, 또는 생각지 못하다와 생각다 못하다와 또는 우리는 생각 건대, 즉 컨대와 건대를 구별하는 것도 우리 KBS 한국어능력시험에 또 잘 나오는 어문 규정입니다. 정말 우리가 국어와 관련된 영역이기 때문에 국어는 정말 정확해야 하잖아요. 단 하나의 정말 티끌도 없어야 되고요. 정확하지 않으면 국어가 아니다. 이 옳고 그름이 명확한 어법이기 때문에 결국 암기하더라도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확장하자. 바로 이 시간 3강에 우리 배우는 띄어쓰기야말로 이걸 왜 붙이지? 왜 띄어쓰지? 나름의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원칙과 규칙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규칙들을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강인데요. 심지어는 이 제3강이라는 숫자와 표기조차도 띄어쓰기 문제이기도 하죠. 뒤에 나오지만 띄어쓰기 바로 한글 맞춤법 제43항에 의하면 단위를 나타내는 말은 띄어쓴다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해요. 물론 단위성 의존 명사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다만 순서나 숫자와 함께 올 때는 붙여 쓸 수 있다라는 것에 제1과 제1장과 같은 사례가 제시되어 있어요. 자, 이것도 시험 문제를 우리가 예상해 본다면 제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100% 접두사입니다. 접두사라는 것은 어근에 붙어있는 형식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접두사, 접미사는 무조건 붙여 쓰게 되어 있는 거죠. 어근에. 우리 풋사과 게살구 이런 것만 떠올려도 좋아요. 자, 그리고 제는 이제 순서, 차례를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만약 제1, 과 그러면 이렇게 띄어쓰는 것이 원칙일 때는 과라는 단위성 의존 명사이기 때문이지만 이것이 결국 챕터 1 순서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제1, 과라고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숫자가 왔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제1과라고 띄어쓰는 것이 원칙 또는 제1과라고 붙여 쓰는 것이 허용이에요. 그러나 가장 위험한 것은 제를 띄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제1과 뭐 이렇게 써도 안 되고요. 숫자와 함께 나와 있는 제1, 제2, 제3 등등을 띄는 것도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맞는 경우 4가지가 있어서 원칙 또는 허용, 있죠. 추가로 인정해주는 이 43항 이야기를 제가 미리 벌써 이 제목만으로도 이제 여러분이 지금부터 제3강, 제4강, 제5강, 제10강까지 갈 때의 제를, 접두사 제를 우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라면은 물론 앞에 0을 붙여도 되고 0을 안 붙여도 되는데 제3강 할 때 강은 띄어쓰는 것이 원칙이고요. 이렇게 모두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한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상징적으로 첫 페이지에서도 띄어쓰기를 설명해 드리는 이유 있겠죠. 결국은 그 안에 원리가 있다라는 것.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응용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을 그리고 시작하는 점을 여러분이 또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띄어쓰기 들어가는데요. 한글 맞춤법의 규정으로 보면은 41항에서 50항까지라고 했어요. 사실 우리가 KBS 한국어능력시험 어법 영역 31번부터 45번 중에 가장 정답률이 낮은 게 띄어쓰기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느낌으로 많이 풀기 때문에 감으로 잘 모르는데 그냥 붙여 쓰는 거예요. 잘 모르는데 띄어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가 문자 보낼 때 있잖아요. 카톡 같은 거 보낼 때도 저는 당연히 100% 띄어쓰기 해서 합니다. 고지식 하죠. 근데 국어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
텔레비전에 자막 한 줄 나올 때도 저는 정말 유심히 직업병이니까요. 보게 되는데 틀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이 강의, 우리 교재를 바탕으로 공부하시면서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었죠? 일단 호기심을 갖되 반드시 찾아보고 확인하고 메모해 놓아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냥 호기심으로 그쳐서는 안 되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항목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고 시험에 잘 나오는 사례를 중심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띄어쓰기 4대 핵심이다라고 제가 만들었어요. 실제 뭐 띄어쓰기 4대 핵심이라는 말이 공식적으로 있는 건 아닌데요. 바로 뒤에 이어지는 40이랑 42항. 이건 이제 두 가지 항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41항, 바로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자, 그렇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문법적 용어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해요. 만약에 선생님, 조사가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이제 조사 이야기만 우리는 하루 종일 해야 돼요. 그러나 이제 조사를 전제로, 조사는 뭐라고요? 주로 체언 뒤에 붙어서 그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말인데 조사는 어떤 경우에도 100% 붙여 써야 하죠. 이미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문장, 철수가 밥을 먹는다 그러면 철수 뒤에 가 붙여 쓰잖아요. 명사 뒤에 왔죠. 또는 밥을, 그럼 밥 뒤에 을 붙여 쓰잖아요. 바로 조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사가 어려운 이유는 격조사도 있고 보조사도 있고 접속조사도 있으며 조사는 조사끼리 붙여 쓰고 또 체언 뒤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용언 뒤에도 오기도 해요. 그래서 주로 체언 뒤에 붙어서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하거든요. 다만 어쨌든 조사는 100% 붙여 쓴다. 일단 이렇게 시작을 해보고요. 자, 두 번째, 의존 명사는 어떤 경우에도 또 띄었어야 되겠죠. 자, 의존 명사. 역시 명사는 명사인데 혼자 올 수 없는 명사예요. 자립 명사의 반대. 당연히 자립의 반대가 의존이겠죠. 그래서 명사가 혼자 올 수 없다는 게 뭐냐면 반드시 앞에 어떤 말의 꾸밈을 받아야 해요. 그래서 반드시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다라고 하거든요. 뭔가 우리가 손으로 꼽아서 외우고자 한다면 의존 명사의 대표 사례, 수, 뿐, 따름, 지, 줄, 터, 것, 개 등등이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의존 명사가 있는데, 자, 문제는 이제 이 의존 명사가 형태상 조사와 같을 때가 있어요. 모양만 놓고 보면 이것이 조사인지 의존 명사인지 판단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국어는 바로 앞말, 즉 우리가 문장으로 본다면 그 왼쪽에 있는 말과의 관계를 보고 이게 체언 뒤에 조사니까 붙이는구나, 관형어 뒤에 의존 명사니까 띄는구나, 이렇게 이제 반드시 구별할 수 있어야 해요. 1순위 대표적인 사례의 뿐만 가지고 미리 한번 해볼까요? 뒤에 나오는데요. 만약에 뿐은 붙였어요, 띄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답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경우에 따라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띄어쓰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 그 경우라는 것이 앞에 말이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사랑뿐 아니라 이렇게 했을 때와 사랑할 뿐 아니라 이렇게 했을 때의 모양은 같지만 바로 앞말을 보니까 차이가 느껴지죠. 즉 사랑뿐은 명사 뒤에 왔기 때문에 붙여 쓰는 조사라는 거고요. 사랑할 뿐이라고 할 때는 기본형 사랑하다라는 동사에 관형사형 연결어미 리을이 붙었죠. 이 어미가 왔느냐 안 왔느냐라는 게 엄청 중요한데 국어에서는 사랑할 뿐 이렇게 앞에 관형어라고 했어요. 성분상 관형어가 와서 뒤에 체언을 꾸며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럴 때는 띄어쓰는 뿐, 바로 의존 명사라는 거예요. 자, 비슷한 거 많겠죠. 너뿐 아니라, 이것뿐 아니라, 사람뿐 아니라, 행복뿐 아니라, 국어뿐 아니라 이런 거 많겠죠. 반면에 사랑할 뿐, 공부할 뿐, 미워할 뿐, 행복할 뿐 어때요? 분명한 차이가 느껴지죠. 앞말을 보셔야 된다라고 했고요. 다시 한번 체언 뒤에 조사는 붙여 쓴다. 관형어 뒤에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자, 이렇게 형태가 같은 것을 일종의 통용이라고 해요. 통용. 자, 그 통용과 관련돼서 제가 뒤에 최대 10대 띄어쓰기라고 해서 한번 더 정리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자, 비슷한 예 많습니다. 만큼 같은 것도 있어요. 만큼. 사랑만큼 이래도 되겠네요. 너만큼 이래도 돼요. 체언 뒤에 조사. 하지만 사랑할 만큼, 미워할 만큼, 그런 만큼은 띄어쓰는 의존 명사. 이 두 가지를 일단 가장 핵심적으로 알고 구별하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어미인데요. 자, 어미는 뭐라고 했어요? 어간 뒤에 붙어서 변하는 거죠.
기본형 단어 중에 결국은 먹다 그러면 먹다를 두 가지로 나눌 때 앞에 있는 먹은 어간, 뒤에 있는 다는 어미 그러죠. 근데 우리는 먹다 붙여 쓰잖아요. 활용해도 붙여 쓴다라는 거예요. 먹다, 먹고, 먹으니, 먹어서, 먹었는데 어간 뒤에 어미는 무조건 붙여 써야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이것도 구별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의존 명사인지 어미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기출문제에 있어요. 교재에 나오죠. 듯이라는 게 있어요. 듯이. 이것은 줄여서 듯이라고 해도 돼요. 자, 이것은 경우에 따라 붙여 쓸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띄어 쓸 수 있어요. 자, 또 구별해 볼게요. 자, 만약 의존 명사라고 하는 것은 갈 듯이 했다는 거예요. 갈 듯이. 볼 듯이 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앞에 있는 것의 느낌, 뭔가 알았죠. 가다 뒤에 어미, 리을이라는 어미, 관형사형 어미가 왔어요. 그래서 아까 사랑할 뿐처럼 관형어가 돼요. 성분상. 그 관형어가 와서 뒤를 꾸며주게 되기 때문에 띄었어야 되겠죠. 볼 듯이 띄었어야 되겠죠. 자, 이때 듯이는 뭐라고요? 의존 명사. 혼자 올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어미면 반드시 앞에 뭐가 온다고요? 어간. 어간 뒤에 어미라는 거예요. 가듯이, 보듯이. 어때요? 위, 아래를 구별했을 때 뭔가 비슷해 보이잖아요. 글자도 세 글자고 모양도 거의 비슷해요. 그러나 국어적으로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듯이는 바로 어간 가다의 가 뒤에 붙어있는 어미일 뿐이에요. 어간과 어미는 어떻게 한다고요? 100% 붙여 쓴다는 거죠. 가다, 가고, 가니, 가서, 갔다 하다가 가듯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똑같죠? 보다의 어간 뒤에 듯이가 바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 듯이와 가듯이, 볼 듯이와 보듯이, 먹을 듯이와 먹듯이 이런 것들을 구별할 줄 알면 이제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신봉사예요. 개안을 한다. 눈을 뜬다라는 생각으로 이 글자 모양들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원리를 알게 되면 나머지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여전히 우리는 4대, 4가지 우리 띄어쓰기로서 아주 중요한 핵심. 조사는 붙여 쓴다.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어미는 붙여 쓴다. 그렇죠? 자, 그리고 네 번째 합성어와 파생어는 반드시 붙여 쓰게 되겠죠. 이 합성어와 파생어라는 건 뭐예요? 한 단어예요. 한 단어는 어디에 있어요? 사전에 있다라고 했어요. 자, 이게 우리가 그 띄어쓰기의 정답률 보면 한 4%, 10% 이하의 정답률이 사실 어문 규정은 우리가 웬만하면 찍어도 맞을 수 있는 경우가 확률적으로 많죠. 눈에 좀 익은 게 많으니까. 근데 띄어쓰기는 원리를 모르면 정답률이 완전히 뚝 떨어져요. 근데 특히 가장 정답률이 낮은 게 이 한 단어 여부에 합성 명사인지 아닌지 헷갈리고 합성 용언, 즉 합성 동사인지 합성 형용사인지 헷갈려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헷갈리면 연습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사전을 찾아서 이게 지금 사전에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구나. 약 60만 개의 어휘가 있다고 하거든요. 사전에 있다 한 단어로 입증이 됐다는 거죠. 한 단어로 이미 검증이 되고 확정이 된 거예요. 근데 사전에 그 단어가 없어. 그거는 한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띄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실질과 실질이 만나. 예를 들어 이야기책. 그럼 이야기책이라는 걸 우리가 붙여 쓰는 이유는 뭐예요? 이야기와 책이라는 원래는 각각의 단어였지만 붙여 쓰면서 한 단어가 되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사전에 있다는 거겠죠. 자, 파생어도 앞에서 우리 살짝 이야기했지만 그래도 개살구의 개, 즉 야생의 품질이 낮은 이라는 뜻을 더해주는 접두사죠. 풋사과 뭐 이런 거겠죠. 접두사도 있고요. 아니면 뭐 선생님 이런 전미사도 있겠죠. 달님, 별님, 해님. 우리 해님 아니라고 했잖아요. 지난 시간 한글맞춤법 제30항에 의하면 결국 사이시옷은 합성어에만 붙기 때문에 파생어의 사이시옷도 안 붙고요. 외래어의 사이시옷도 안 붙었죠. 핑크빛, 피자집 이런 거 시옷 안 붙었잖아요. 해님도 마찬가지인데. 자, 그래서 결국 한 단어일 때는 무조건 붙여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기출에 보면 이런 거 있죠. KBS 한국어능력시험 기출문제에 보면 먹고 살다라는 게 있고요. 속고 살다라는 게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첫 느낌은 뭔가 글자 세 글자가 같잖아요. 그런데 먹고 살다는
붙여 쓰는 기본형의 한 단어라는 거예요. 먹고 살다. 이유는 뭐라고요? 굳어졌으니까. 생계를 유지하다라는 뜻의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살기가 어려워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다 보니 이거 하잖아요. 굳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 친구도 그렇잖아요. 원래 두 사람이 서로 친하지 않을 때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친할 때는 쭉쭉쭉쭉쭉쭉 이렇게 붙어 있죠. 붙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 단어도 결국은 빈도, 사용되는 빈도가 높아지면서 그래서 국립국어원에서 심의를 거쳐서 이거는 이미 우리가 한 단어로 점점 인식하고 있다. 그러면서 의미의 변화, 진짜 우리가 먹다라는 뜻보다는 생계를 유지하다라는 약간의 새로운 의미가 들어가면서 한 단어로 규정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무조건 붙여 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고 살다가 뭐 섞고 살다, 보고 살다, 뭐 우리가 입고 살다 이런 것들은 그냥 각각의 단어예요. 결국 용언 두 개. 각각의 단어는 어떻다? 띄어 쓴다는 거죠. 우리 한글 맞춤법 2항에서도 했었잖아요.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 단 조사는 붙여 쓴다. 분명 우리 이렇게 했었죠. 노란하다 이런 거 한 단어라고 했죠. 노란하다. 왜? 이것이 결국은 통정하다 아니면 뭐 사기를 당하는 것처럼 사기꾼에게 놀아놨어요. 뭐 이런 거 하듯이. 그래서 굳어지면 한 단어, 용언일 때. 이런 게 어렵다는 거죠. 먹고 살다와 속고 살다를 구별하려는 마음을 가지시는 게 중요해요. 이게 차이가 있구나. 한 단어라면 붙이는 거고 한 단어가 아니면 각각의 단어니까 본용언, 본용언이. 물론 뒤에 47항에 나와 있는 본용언, 보조용언도 띄어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였을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나오기는 하지만 이 한 단어 여부를 구별하면 돼요. 자, 이렇게 지금 우리는 띄어쓰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약간 몸풀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입에 붙어야 되는 거 조사, 의존명사, 어미, 합성어와 파생어 있죠? 이런 말들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냥 술술 나오면 좋겠죠. 조사는 붙여 쓴다. 의존명사 띄어 쓴다. 어미 붙여 쓴다. 합성어, 파생어 붙여 쓴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각 항목 41항부터 50항까지 우선 쭉 한번 읽고 중요한 띄어쓰기를 우선순위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방금 했죠. 제41항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반드시 붙여 쓴다. 다만 이 안에는 플러스 알파의 내용이 또 교재이기 때문에 조사끼리 붙여 쓰는 문장은 길어 보이는 어떤 한 어절이 길어 보일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부터이다 다 붙였어야 되겠죠. 에서, 부터이다, 조사, 조사, 조사 모두 붙였어야 된다는 거고요. 아니면 뒤에도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 사랑하기는커녕, 커녕이라는 거 엄청 잘 나오는데요. 사전에 의하면은 원래는 커녕이라는 보조사, 는커녕, 는이라는 보조사가 합쳐서 하나의 보조사로 사전에 등재되어 있어요. 결론은 는커녕 자체를 하나의 조사로 봐요. 조사와 조사가 만나 또 조사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100% 붙였어야 하는 는커녕. 사랑하기는커녕, 미워하기는커녕, 고마워하기는커녕, 기뻐하기는커녕. 이 는커녕은 무조건 붙여 쓴다. 이유는 조사기 때문에. 그냥 철수가 밥을 먹었다의 쉬운 조사가 아니에요. 약간 어려운 조사, 보조사들이 있어요. 활용하는 서술격 조사 이다 같은 거 있어요. 여기에서부터 이다, 여기에서부터 이고, 여기에서부터 인데 이런 거 다 붙여 쓰는 이유들 조사라서 그렇습니다. 자, 42항 의존명사는 띄어 쓴다 분명히 했었죠. 자, 그래서 의존명사 중에 숫분, 따름지, 줄턱, 어깨 등등등등 있다고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할 수 없다의 수 같은 거, 할 뿐이다의 뿐 같은 거, 할 따름이다, 떠난 지 10년 이런 의존 명사들이 있어서 뒤에 또 구별해 볼 거예요. 조사와도 구별해야 돼요. 어미와도 구별해야 합니다. 자, 43항인데요.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가장 대표적인 단위성 의존 명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개 이렇게 할 때 개가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겠죠. 한 개, 한 가지, 한 마리 이렇게 할 때 그럼 한이라는 수관형사 대신에 두 명, 세 마리, 네 가지 이런 것도 되겠죠. 뭐 심지어는 한두 명처럼 단위성 의존 명사 앞에 수관형사가 이렇게 붙어서 나올 때가 있어요. 한두 명, 서너 개, 대여섯 가지 이럴 때 역시 띄어 써야 하는 단위성 명사. 다만
순서나 숫자와 함께 올 때 붙여 쓸 수 있다라고 이렇게 플러스 알파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는 책을 통해서 여러분 더 살피시고 규정을 꼼꼼히 보셔야 하지만 앞에 우리가 제1과 제1장 했잖아요. 제3강 할 때 이미 이야기했던 게 이 43항이었고요. 여기도 이미 다 나오잖아요. 제41항부터 제가 붙어 있을 때는 제는 무조건 붙이고 숫자와 함께 올 때는 붙여 쓸 수 있다. 그래서 저 숫자 43이라는 숫자 옆에 항이 붙여 있는, 원래는 띄어 쓰는 게 원칙이에요. 제43 띄고 항. 자, 44항도 수를 적을 때는 만 단위로 띄어 쓴다. 만 단위로 띄어 쓴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손가락으로 계산해 보면 이렇잖아요. 1, 10, 100, 1000, 만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한다는 것은 그 네 자리 앞에서 띄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시는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예를 들어 12억 3,456만 7,899라고 제가 길게 한번 써보았는데요. 숫자로 써도 되죠. 12억 아라비아 숫자로 써도 3,456만 7,899까지 제가 썼잖아요. 그러면은 수는 어떻게? 만 단위. 만 단위니까 네 자리까지는 붙여 쓰고요. 그 다섯 번째 단위에서 띄어 쓰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또 마찬가지죠. 3,456만도 네 자리. 그 앞에 이제 억에서 띄어 쓴다는 거예요. 물론 억, 조, 경, 해 이렇게 우리가 단위가 있겠지만 시험에는 억 정도. 진짜 어려우면 조가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네 자리 앞에 띄어 써라. 이걸 44항 수는 만 단위로 띄어 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45항도 두 말을 이어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이는 다음의 말들은 띄어 쓴다. 두 말을 이어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는 말. 보통 우리는 두 말 사이에 들어가는 부사, 접속 부사 같은 경우가 많이 나오고요. 두 말 사이에 있는 의존 명사도 있어요. 뭐 국장 겸 과장, 의존 명사로서의 겸 같은 것도 있고요. 아니면은 A 및 B 이런 거 있죠. 또는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두 말 사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도 뒤에 기출문제로 또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46항 단음절로 된 단어, 바로 한 글자를 말하죠. 한 글자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적에는 붙여 쓸 수 있다라는 가능성의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위험한 것은 붙여 쓴다 그러면 안 되고요.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적에.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한 입, 두 입. 원래는 이게 사어절이에요. 각각의 단어에 관형사, 명사, 관형사, 명사이기 때문에 모두 띄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좀 여백이 많아 보이죠. 좀 벌어져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 글자로 된 단어가 연이어. 보통 이게 기본적으로 이런 사어절의 사례가 이제 원리로 제시되어 있는데요. 그럴 때는 한 잎을 붙이고 두 잎을 붙이는 것을 허용합니다. 대신에 모두 붙이는 건 안 돼요. 뭐 예를 들어 한 잎, 두 잎을 다 붙여도 안 되고요. 아니면은 하나만 붙이고 하나는 띈다? 안 돼요. 그래서 붙이려면 결국 사어절이 원칙, 이어절이 허용이에요. 이 말, 저 말 똑같죠? 이 말, 저 말 이렇게 이어절로 붙이는 것을 허용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 진짜 잔인하게 나올 때는 이게 문장형으로 나오기도 해요. 예시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KBS 항목 시험은 거의 예시로 나오긴 하지만 이런 항목에 대한 설명으로 나올 때 46항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적에는 붙여 쓴다. X. 알겠죠? X. 붙여 쓸 수 있다. O가 되겠습니다. 자, 46항까지고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47항. 원래는 이제 가장 어렵다고 말하는 게 이 본보조 이야기예요. 용언. 앞에 살짝 이야기한 것처럼 합성 용언이라면 무조건 붙이겠죠. 그런데 두 용언, 즉 기본형이 각각이에요. 그럴 때는 띄었어야 하지만 경우에 따라 붙였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